네, 이번 강의는 14장 마케팅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그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그 빠르게 그리고 이제 좀 요약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객이 요구하는, 즉,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이제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좀 이제 비용을 싸게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한 후 이 물건을 좀 비싸게 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남겠죠.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생산 위주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요, 물건을 갖다가 팔게 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물건이냐 이런 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품 위주의 관점인데요. 이제는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높이게 되면 고객들이 많이 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건의 품질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어떤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품질 향상을 과연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유지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영업 조직을 확대시켜 가지고요, 많은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런 어떤 마케팅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은요,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객 위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그것을 잘 우리가 생산해 내므로 인해서 고객의 욕구를 어떤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바로 고객 유지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조업자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고객 유지의 관점을 마케팅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그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미 언급됐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경영학의 어떤 패러다임은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에서 마케팅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물건을 팔 수가 없다면,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이익을 낼 수가 없고, 이익이 없다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투자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업은 성장을 멈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역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케팅이 단순히 판매하고 영업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마케팅 안에는 판매하고 영업하는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판매 영업이고 마케팅이다라고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즉 물건을 기획하고 그 이전부터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물건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판매하고 뭐 사후 서비스를 하고 하는 거, 경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마케팅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은 단순히 이제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객은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구매한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갖다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열전구를 사가고 있는 그 고객을 보고 저 사람은 백열전구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열전구 그 자체를 원한 게 아니라 백열전구를 사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즉 빛이라는 가치를 구매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구매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어떤 그 관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시장 기회 분석, 즉 시장이 기회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시장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그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을 때 과연 팔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5가지 경쟁 강도 요인들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도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시장 기회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합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BCG 매트릭스, 수합 분석, 그 다음에 경쟁 강도 분석, 요것을 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시장을 세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STP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 STP 분석이냐? 바로 앞글자만 딴 겁니다. 앞글자만 딴 거죠. STP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 STP 분석에서 처음에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 예, 뭐 시장 세분화부터 우리가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시장을 갖다가 여러 개의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 여러 개의 시장으로. 그래서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대중적이냐 고급이냐 뭐 기능적이냐 정서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파리바게뜨는 요쯤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렇게 나눈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을 갖다 공략할 건지 예, 표적 시장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시킨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우리는 STP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면서 그 가장 좋은 사례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포드와 GM 사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드와 GM 사례도 앞에서 혹은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예,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드라는 자동차는 이제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를 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갔죠. 예, 이에 자극받은 제너럴 모터스는요. 각각의 주머니 사정과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의 차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쉐보레, 그 다음에 자존심 강한 사람들을 위한 폰티악, 여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올즈모빌, 예, 야망을 가진 정치인을 위한 뷰익, 부유층을 위한 캐딜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장을 세분화시켜 놓고 거기에 맞는 차들을 갖다가 생산해 내므로 인해 가지고요. 드디어는 포드를 제치고 GM이 또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목표 시장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을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자사와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매력적인 시장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목표 시장인데, 즉 타겟 마케팅인데요. 뭐 어떤 한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차별화 마케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애플, 아이폰, 맥도날드, 신라면, 유한킴버리, 여기 보면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를 판매할 때 시장을 나눠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마케팅입니다. 차별화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시장을 나눠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눠 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두 개 이상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화 마케팅은요, 어느 한 시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한 다음에는요, 이제 포지셔닝을 갖다가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비자들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봤을 때 소비자들 마음속에 아, 저 제품은 저런 거구나라고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소비자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살지 어떨지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한번 정했다고 해가지고 뭐 안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말보로가 처음에는 여성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성용으로 재포지션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 사진도 같이 한번 보신 적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상남자의 담배가 처음에 여성용 담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용이었다가 판매가 부진하자 남성용 담배로 예, 재포지셔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STP 분석이고요. 즉 XTP 전략이고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 이제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표적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포지셔닝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변수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믹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제품, 즉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입니다. 예, 유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그래서 예, 포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갖다가 전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기서 뭐 제품의 어떤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갖다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 제품도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도입기 때는 매출액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없지만, 성장기 때는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장기 말이나 혹은 성숙기 초쯤에 매출액이 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면 매출액이 급격히 접어들어서 이제 퇴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에 우리 회사 제품이 도대체 어디쯤에 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나름대로 이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입기가 대충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예, 도입기는 이렇구나. 성장기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 성숙기는 이렇구나. 쇠퇴기는 이렇구나라는 거. 뭐 요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품 수명 주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수명 주기의 네 단계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우리 제품이 제품 수명 주기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제품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코틀러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 제품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본다면 자동차의 핵심 제품은 잘 달려야죠. 예, 잘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핵심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의 어떤 사양,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격, 품질,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설치를 하고, 사후 서비스를 주고, 배송, 보증해주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제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핵심 제품과 실체, 그 다음에 확장 제품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틀로 교수는요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브랜드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잖아요. 나이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왜 제품이냐? 바로 브랜드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높은 충성도 혹은 높은 점유율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겠죠. 역시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또 너무 싸면 아 이거 뭐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쟁 도구입니다. 경쟁 회사하고 우리가 품질로서 서비스로서 경쟁할 수도 있지만 가격으로서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제 그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가격을 갖다 확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중요한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격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방금 말했듯이 가장 강력한 경쟁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이제 불황 시기에는요,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니까 가격이 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이다.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서 여러분 배우셨듯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즉 기울기가 급하게 그려지는 거죠.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필수품일 경우에는 이제 비탄력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수요가 또 많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비탄력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버스,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뭐 올라도 우리 어쩔 수 없이 타야 되잖아. 예. 그런데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는 택시 이런 거. 예. 택시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예. 그러면 아유 뭐 택시 타지 말자. 뭐 아이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매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격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효용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기업이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야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 그 자체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많은 효용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냉면이 2만 원. 무슨 냉면이 2만 원씩이나 해?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3만 원 정도의 효용을 얻었어요. 아, 그럼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냉면이 뭐 달랑 3천 원밖에 안 해. 야, 냉면 너무 싸다. 야, 그럼 여기서 먹자 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냉면 육수가 뭐 수돗물인지 뭔지 전혀 맛이 없어요. 1,000원 정도밖에 효용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효용을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안 주니까 에이 이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이런 건 안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그 가격에 비해서 효용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 같은 경우는요, 뭐 소비자의 구매 행위나 혹은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또 좌지우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가가 뭐 얼마니까 원가가 80원이니까 20% 마진 붙여가지고 무조건 100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형화된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통인데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그 다음에 뭐 도매상으로 오고 소매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으로 오는 소비자로 오는 뭐 이런 어떤 단계들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통의 어떤 역할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 불일치를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모두 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유통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요 나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불일치를 극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불일치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내가 서울에 살면서 뭐 시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채소나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골에 있는 물건을 서울로 이렇게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유통의 기능이다. 즉 이게 바로 장소적 불일치를 극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쌀은 1년 내내 먹어야 되는데 쌀 수확은 가을에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유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게 이제 유통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전략은 크게 네 가지죠.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예. 뭐 광고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홍보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광고는요.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고, 즉 유료로 이렇게 알리는 행위를 광고라고 합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어,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어떤 언론사 즉 신문이나 혹은 TV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걸 우리는 홍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이 막 돈을 주고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뒤에 신문 기사가 좀 날 수 있도록 뭐 뒤에서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돈을 안 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광고와 홍보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판매 촉진은 뭐 여러분들 미장원에 가거나 이발소에 가면은 10번 오면 예, 도장 10개를 받으면 한 번은 공짜. 뭐 이런 게 판매 촉진입니다. 인적 판매는 예,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갖다가 좀 촉진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적 판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갖다가 포피라고 하는데 요즘은 포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그렇겠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소비자는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그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객 가치, 커스터머 밸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예. 자, 그런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객이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아, 저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고객이 감당할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코스트 커스터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구매 편리성입니다. 우리 이제 유통이죠, 유통. 유통을 우리는 프레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고객이 뭐 가만히 앉아서 혹은 가까운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유통 아니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고객 구매 편리성이라고 해가지고 컨비니언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촉진입니다. 촉진. 예, 촉진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도 그래요. 자,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습니다라고 막 알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광고나 홍보 같은 경우는요. 예, 일방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인 겁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객은 기업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뭐 광고를 보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촉진이라고 하지 말고 기업과 고객 간에 소통하는 어떤 의미로서 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M인데요. 예, 뭐 CR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 시간에 아마 어, 자세하게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케팅 시간 아직 안 배웠죠. 예. 우리 경영학 언론이니까 아직 안 배우셨을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마케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잘 배우시길 바랄게요. CRM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알고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케팅 시간에서 자세하게 배우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딸랑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로만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마케팅 시간에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마케팅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빠르게 강의한 이유가 여러분은 빨리빨리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예,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가 조금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 하셔가지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